첫 번째 항목은 일본 가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가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22일에 이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및 궁정 연회 여기에 참석을 한다는 거고요. 23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을 해서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또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방일이 한일 간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거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왕 즉위식은 일본이 거의 30년 만에 맞는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어도 불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이제 고위급 인사가 가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즉위식 참석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상태였지만 일본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 이제 교통부 장관 정도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자면 이낙연 총리를 보내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전에 특사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지난 7일에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정치권 언론들이 모여서 만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 참석한 정대철 전 의원이 일본에 특사가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대철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다 알만한 유명인사를 포함한 4명이 최근 일본에 갔다 왔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특사를 갔다 왔다는 것은 확인된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가서 일본 아베 총리랑 별도 회담을 하나요? 일단 아베 신조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 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긴 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 자리는 아베 신조 총리가 다른 여러 나라의 정상 및 대표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개별 회담 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게 명확히 잡힌 바는 없다고 하고요. 정부는 일단 이낙연 총리 참석을 어제 일본에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정을 조율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일 갈등을 푸는 뭔가 계기로 삼으려면 뭔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일단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다음 만남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차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후에 10월 말에서 11월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라든지 11월에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12월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이제 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또 한일 의원연맹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야 의원 50여 명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이때 의회 차원의 교류가 풀리면 아베 신조 총리하고 만나는 자리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기가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소미아가 11월 23일인가 이제 최종 파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게 가장 좋겠는데요. 사실 그것조차도 이번 이제 이낙연 총리의 방일 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우리가 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의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런 대목들도 있는데요. 지난 2일 북한이 SLBM인 북극성 3형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관련 정보를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미사일이 2발이 발사됐다라고 잘못 발표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우리 정부가 자체 분석한 북극성 3형의 궤적 등을 이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 제공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지소미아가 발동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올해 모두 9차례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을 했는데 이게 지난 2일만 유일하게 우리가 먼저 정보 교환을 요청한 사례이다라고 하거든요. 즉 이때의 정보 교환은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분명했던 것인 만큼 이런 것도 한일 관계를 푸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줌으로써 이거 봐라,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극도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창의적 해법과 축구입니다. 북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하는 이제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를 해서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이제 석탄 섬유 수출 금지의 일부 보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게 이제 미 국무부 실무 협상 결렬 후에 성명에서 밝힌 이제 창의적 제안이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미 회담하기 전부터 보도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서 미국은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첫째는 이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된 건데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인도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라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로드맵을 전제로 해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우라늄 농축 중단, 즉 영변 플러스 알파의 실행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미국은 이를 대가로 앞서 이제 창의적 해법과 함께 인도적 경제 지원, 종전 선언 등에 응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서로 이제 맞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북한이 실무 협상 결렬 이후에 이제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한 것도 이제 설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다만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현지 시각 이 12일 미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스웨덴이 제안한 것과 같이 2주 안에 재개될 수는 없겠지만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남은 기간 동안 좀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북한 평양에서 남북 축구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 축구 경기가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데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후 4시 30분에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1990년 10월 평양에서 통일축구 친선 경기가 있었던 이후에 29년 만에 남북 축구 대결이 다시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경기 중계를 우리가 못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중계라든지 응원단 파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북한의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만 통일부와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측 대표단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현지 경기 소식을 서울에 있는 통일부 사무실로 실시간 전달하는 방안 등을 이제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은 국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서 우리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이제 태극기 개항이라든지 애국가 연주 이런 것들은 뭐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왜 응원단은 몰라도 중계도 못하게 하나요? 북한은 왜 그래요? 이 첫째로 이제 남북 관계나 뭐 북미 대화 이런 문제가 좀 반영된 태도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우리 선수들의 방북 경로에 대해서도 제3국을 경유해라 이 이제 그 원칙을 고수를 해서 예. 우리 대표팀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베이징으로 이제 출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좀 경기 결과를 낙관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자기네가 질까봐? 그런 점이 이제 있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는 축구 경기와 관련해서 일체 홍보도 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북한 축구협회에 내려보냈다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일성 경기장에는 최대 10만 명의 인파가 북한 축구팀을 응원할 것으로 또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